우리의 인생은 늘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했듯 누군가의 희생과 죄책감은 한 가족의 30년 역사를 흔드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편지는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 김영숙에게 도착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그 유언은 평생의 사랑이었던 남편 박영철이 사실은 핏줄로 묶인 오라버니였다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이 죄가 된 한 부부의 충격적인 운명을 따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낡은 마룻바닥을 비춘다. 김영숙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다. 오래된 손수건, 낡은 머리핀, 바랜 사진들. 그녀의 손끝이 떨린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린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사진 한 장을 툭 쓰러뜨린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이름 모를 남자아이가 있다. 영숙의 눈썹이 미묘하게 일그러진다. 이 아이 누구지? 엄마한텐 나밖에 없었잖아. 부엌 쪽에서 남편 박영철이 들어온다. 온화한 미소, 정갈한 셔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 그는 상자 옆에 무심히 앉으며 영숙의 손을 잡는다. 그만 좀 하지. 엄마 유품은 나중에 해도 돼. 당신 얼굴이 다 상했어. 이걸 마무리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요. 당신은 참 끝까지 성실하네. 어머님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야.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묘한 불안이 남는다. 그녀는 다시 상자 속을 뒤적이다.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희미한 글씨로 적힌 봉투의 앞면. 영수가, 이 편지는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진다. 영숙은 봉투를 조심스레 들고 가슴께로 가져간다. 엄마 마지막 말이라니. 왜? 왜 이렇게 떨리지?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비친다.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영숙은 유품 상자를 닫으며 한숨을 쉰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를 끊임없이 바라본다. 영수가 불 좀 끄고 와. 응. 금방. 불이 꺼지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진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집어든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카메라는 편지의 글씨를 비춘다. 손끝에 묻은 잉크 자국처럼 흐릿한 글씨. 영수가 미안하다. 내 남편 영철이는 사실 내가 낳은 내 오라버니다. 비가 점점 거세진다. 조용하던 집안,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린다. 영숙의 숨소리가 섞이며 어둠이 천천히 덮친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주방 풍경. 박영철은 신문을 보고 있고 김영숙은 밥상을 차린다. 영숙의 시선은 영철의 얼굴, 손끝, 옷차림 등 모든 곳에 멈춘다. 그를 30년간 봐왔지만 이제 모든 것이 낯설다. 그녀의 눈빛은 남편의 온화함과 오빠의 금기를 오간다. 영철이 영숙에게 숟가락을 건넨다. 여보, 어서 앉아. 밥은 같이 먹어야지. 영숙은 숟가락을 잡으려다 무심코 영철의 손에 시선이 머문다. 어릴 적 어머니의 낡은 사진 속 그 남자아이의 손과 겹쳐 보인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뺀다. 아니. 당신 먼저 드세요. 나는 국 좀 데우. 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본다. 영숙은 서둘러 뒤돌아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 며칠 후
영숙은 휴가를 내고 어머니의 편지에 언급된 옛 고아원을 찾아간다. 오래된 고아원 자료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영숙은 담당 수녀에게 간청하여 옛 입소 기록을 뒤진다.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들. 영숙의 손이 떨린다. 박영철의 이름이 보인다. 옆에 적힌 정보 입소일, 그리고 친모 이영자.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는다. 고통스러운 탄식이 새어나온다. 진짜였어. 거짓말이었어야지. 그녀는 영철의 기록을 손으로 덮어가린 채 자신의 기록을 찾아본다. 김영숙, 입소일, 친모 이영자. 같은 날짜, 같은 어머니. 이 모든 것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영숙은 무너진다. 영철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영숙은 잠든 영철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30년간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 이제는 낯선 타인의 얼굴이다. 영숙은 손을 뻗어 영철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다가 문득 오빠라는 단어가 머리를 강타한다. 소름이 돋는다. 영숙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떨림을 감춘다. 영철이 뒤척이며 영숙 쪽으로 몸을 돌린다. 영숙의 심장이 멎을 듯 뛴다. 영숙아, 내 사랑. 영철은 잠결에 영숙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포갠다.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는다. 그녀는 그 따뜻하고 익숙한 손길을 혐오감과 죄책감으로 느낀다. 내 사랑. 아니, 나의 오라버니. 영숙은 영철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동이 틀 때까지 천장을 응시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다. 다음 날 오후, 거실에서 영숙은 영철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한다. 고아원 시절의 사진. 사진 속 소년 영철의 눈빛은 지금의 영철과 똑같다. 그녀는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다. 영철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영숙에게 다가온다. 나 오늘 회사에서 늦을 거야. 저녁은 먼저 먹고 자. 요새 당신 왜 이렇게 her숙해?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영철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한다. 영숙은 재빨리 몸을 피한다. 아니요. 그냥 요즘 잠을 설쳐서요. 영철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본다. 그는 영숙의 시선이 머물던 곳, 테이블 위에 불타버린 편지의 재를 발견한다. 이게 뭐야? 뭘 태웠어? 영숙의 표정이 급격히 굳는다. 그녀는 테이블을 가로막듯이 일어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물건들 정리했어요. 영철은 영숙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다. 그는 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나한테 왜 그래? 영숙은 대답 대신 금지된 비밀이 담긴 눈빛으로 영철을 응시한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혐오,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다. 며칠 후, 영숙이 외출하고 영철이 거실로 들어선다. 그의 표정은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테이블 위 영숙이 서둘러 치운 재가 남아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영철은 영숙이 고아원에서 가져온 자료를 숨긴 서랍장을 열어본다. 영숙의 개인 물건들 사이 고아원 기록이 들어있던 낡은 파일을 발견한다. 영철이 파일을 꺼내든다. 안에는 자신의 이름 박영철이 적힌 오래된 기록 복사본이 들어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영숙이 왜 이걸? 그는 자신의 기록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지만 영숙이 자신 몰래 고아원의 과거를 뒤졌다는 사실에 깊은 의심을 품는다. 영철은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랍을 닫는다.
영숙은 시장에서 무심코 걷다가 등 뒤에서 영철과 똑같은 목소리를 듣고 멈칫한다. 이모, 물건 이렇게 막 놓으면 어떡해? 조심해야지. 영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돌아본다. 영철이 아니라 목소리와 체격이 비슷한 낯선 청년이 어머니 뻘되는 상인에게 소리치는 모습이다.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오빠라는 단어와 함께 30년간 잊고 살았던 핏줄의 감각이 솟아오른다. 영숙은 청년을 넋이 나간 듯이 바라본다. 마치 오빠의 젊은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녀는 황급히 눈을 감았다 뜨고 빠르게 시장을 빠져나간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박영철의 아내야. 저녁 식사 후 영철은 영숙에게 고아원 파일을 보여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지난주에 당신 낮에 어디 다녀왔지? 영숙은 차를 따르다 찻잔을 놓칠 뻔한다. 어디라니? 그냥 친구들 만나서 시장 좀 보고. 왜? 아니, 그냥 당신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며칠 전에 당신 어머니 유품 태운 거. 그 안에 혹시 나에 대한 거라도 있었어? 영숙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테이블을 가로막듯이 일어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낡은 조각 같은 거였어요. 당신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지 이해 못해. 영철은 영숙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한다. 내가 모르는 당신의 과거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우리 어머니의 과거가 있는 건가? 영숙은 화장실에서 혼자 간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선생님, 저예요. 김영숙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정신이 혼미하셨을 때 혹시 남자 이름 같은 거 중얼거리시지 않으셨어요? 아, 김영자 어머님요. 마지막엔 계속 용서해라. 미안하다. 말씀만 하셨어요. 영철아라는 이름은 말씀 안 하셨는데, 대신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내 아들, 영철이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아드님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영숙은 전화를 떨어뜨릴 뻔한다. 간호사는 영철을 아들로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은 영숙의 비밀을 확증해 준다. 영숙은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진다. 이 진실은 영원히 묻어야 한다. 새벽. 영숙은 잠든 영철의 옆에 누워 있다. 그녀는 30년간 그래왔듯이 무심코 남편의 얼굴을 향해 몸을 돌리지만 곧바로 몸이 경직된다. 그녀는 영철을 오빠로 인식한 후 숨쉬는 것조차 불경한 일처럼 느껴진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간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신의 것이 나란히 놓여 있다. 그녀는 자신이 친오빠와 부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증명서들을 통해 재차 확인한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꺼내려다가 멈칫한다. 이혼은 영철에게 진실을 폭로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벌을 끝낼 수 있을까? 영숙은 주저앉아 고통에 몸부림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머니가 남긴 미안하다는 음성을 듣는 듯하다. 영숙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안방 문이 열린다. 잠에서 깬 영철이 문가에 서 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영숙을 내려다본다.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숨기지 마. 나 당신 남편이야.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영철을 진정시키려 한다.
아무것도. 당신이 할 필요 없는 일이야. 영철은 단호하게 영숙의 손을 잡는다. 나한테 숨기지 마. 내가 당신 남편이야.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영철은 영숙을 껴안으려 하지만 영숙은 강한 거부감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오빠의 포옹을 피한다.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다가오지 마. 영철은 영숙의 극단적인 거부 반응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영숙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고아원 기록 복사본을 발견한다. 그는 서류를 집어든다. 그의 눈이 박영철, 친모 이영자라는 글자를 좇는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영숙의 기록을 확인한다. 영철은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다.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관계의 진실이 영철에게 폭로되는 순간이다. 영철은 영숙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 영철에게 진실이 폭로된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잠에서 깬다. 옆자리는 비어 있다. 영숙은 불안감에 거실로 뛰쳐나간다. 영철의 신발도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없다. 테이블 위에 접혀 있는 편지 한 통, 영철의 서툰 글씨로 영숙에게라고 쓰여 있다. 영숙은 몸을 떨며 편지를 펼친다. 영숙아, 내가 편지를 쓸 자격도 당신에게 사죄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가 숨긴 그 비극적인 진실. 나는 평생 당신의 남편이었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라버니였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지만 슬픔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더 크다. 이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지고 떠난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 아이들에게는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멀리 떠났다고 말해다오. 이제 당신은 온전한 김명숙으로 살아. 나를 잊고 행복해야 해. 편지 안에는 이혼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영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다. 그리고 통장의 모든 재산을 영숙에게 양도한다는 공증 서류가 함께 들어있다. 영철은 영숙의 인생에서 스스로를 완벽히 제거했다. 영숙은 이혼 서류를 들고 마당에 선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숙은 서류를 찢어버리려다가 멈춘다. 이 이혼 서류는 영철이 비밀을 영원히 묻고 사라지기 위해 남긴 유일한 흔적이다. 그녀는 찢는 대신 이혼 서류를 굳게 접어 가슴에 품는다. 그래. 이제야 끝났. 당신은 내 남편이었어. 영원히 나의 남편이었어. 그녀는 마당에 놓인 화분에 어머니의 유언 편지를 꺼내 불태운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른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1년 후, 영숙은 예전처럼 정갈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선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는 있으나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슬픔은 없다. 완벽하게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녀는 이웃과 인사를 나눈다. 영숙 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영철 씨한테 가끔 연락은 오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사업이 너무 바쁘다고 하네요. 곧 돌아올 거예요. 영숙은 완벽한 거짓말로 남편의 부재를 설명한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하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본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텅 빈 눈빛만 남는다. 영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에는 영철과 영숙, 그리고 두 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다. 영숙은 사진 속의 영철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댄다. 나는 김영숙의 남편이 필요했을 뿐이야. 오빠는 없었어. 그녀는 영원히 친오빠와의 결혼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자기만의 비밀로 묻어둔 채
행복한 미망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머니였고 그 죄를 감당한 것은 자발적으로 사라진 남편 박영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의 짐을 평생 짊어지게 된 것은 홀로 남은 아내이자 동생인 김영숙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영원히 진실을 묻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떠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이 비극을 증명합니다. 사랑과 운명, 그 잔혹한 경계에 선 모든 분들께 오늘의 편지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